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강사 유현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하게 보여드릴 영상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은 제주항공 얼마 전 한 25일인가요? 네, 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제주항공이 급하게 비상 착륙, 즉 회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회항 사건으로 아무래도 탑승객 중에 이 장면을 촬영을 해서 방송국 쪽에 넘겼던 것 같아서 이 영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봤고요. 그 영상 중에 일부를 제가 줄여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출처를 밝히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승무원의 본질, 승무원이라는 직업, 또 등등등 여러가지 할 말이 많아서 제가 먼저 영상부터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나요? 영상 일단 봐주세요. 볼 게 없어요. 암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제주항공 기장의 목소리, 어떻게 승객들을 안전하게 또는 안심시키면서 차분함을 유도하는지, 그 다음에 제주항공의 승무원, 교육받은 승무원이 어떻게 비상 착륙이나 비상 탈출 시에 승객들을 안전하게 좀 탈출할 수 있도록 또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대로 안내를 하고 있나, 그런 점에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짧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앞쪽을 보고 있을 때 왼쪽입니다. 지금 앉은 상태에서 왼쪽이 왼쪽, 오른쪽이 오른쪽입니다. 뒤로 돌았을 때 그 위치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머리 들고 그리고 지금 회식만 걸으신 거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충격 분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움직여주시고 길 같은 거 절대 꺼내시면 안 됩니다. 충격 분리라는 생각하고 계세요. 브레이크 많이 좋게 확인해 주시고 많이 잘해주세요. 저희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이 짧은 영상을 끊지 않고 보여드렸어요. 일단 뭐 볼 건 아무것도 없고 목소리를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기장의 안내 방식. 자, 위급한 상황에서 또는 비상탈출이나 비상착륙 시에 어떻게 기장이 안내하고 있는가 등등등, 승무원이 어떻게 승객들을 비상착륙이나 또는 비상탈출 시 안내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네, 자, 그럼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현재 기장이 안내방송 있죠? 이런 어떤 비상 착륙 시에 안내방송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저는 놀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떻게 우리나라 LCC 제주항공이잖아요. 근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기장의 또는 저러한 방송 내용을 보고 사실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놀랐나요? 뭐가 놀랐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항공기 LCC 항공사에서 이런 방송을 했다는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뭐가 믿어지지 않는 걸까요? 자, 우선은 손님들을 지금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왼쪽, 오른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명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쉽습니다. 자, 보시죠. 앞쪽을 보고 있을 때 왼쪽입니다. 지금 앉은 상태에서 왼쪽이 왼쪽, 오른쪽이 오른쪽입니다. 뒤로 돌았을 때 자, 이렇게 위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말로는 조정실의 모니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많이 꺼져 있어서 이제 제대로 지금 확인이 안 될 상황이 이제 그런 어떤 기장의 기지와 능력으로 비상 착륙을 하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승객들에게 안내하는 기장의 안내 방송은 정말 상상외로 디테일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앉은 상태에서 왼쪽이 왼쪽, 오른쪽이 오른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기장의 입장에서도 일단은 손님들이 우왕좌왕하고 뭐 이런 그 긴급한 상황 내에서는 제대로 된 말을 전달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마치 유치원생들이 하듯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는지. 이 방송에서도 안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상파 방송에서 다 다뤄졌는데 지상파 방송에서 안 나오고 이렇게 잘린 부분이 있는데 곧 나오거든요. 거기도 제가 정말 놀라웠어요. 이 기장의 표현이. 자, 그 다음에 상태에서 왼쪽에 왼쪽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뒤로 돌았을 때의 그 위치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상계 지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존대를 쓰는 것도 있지 않고요. 차분한 목소리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뾰족한 신발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하이힐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도 비행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하이힐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죠.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고 뭐 힐이라든지 뭐 이런 거, 킬, 힐,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나이가 드신 연장자분께서는 못 알아들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또 어린애들도 못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신발을 아무래도 이제 대피 자세로 돼야 되다 보면 안전하게 앉아야 된다면 힐이라든지 이런 신발은 승무원이 벗도록 유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뾰족한 신발 벗으신 걸 생각하시고 엄청나게 디테일합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방송을 안 하거든요. 근데 뾰족한 신발이란 건 뭐냐, 하이힐인데 힐을 신으셨던 분들을 벗으라고 승무원이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이제 힐을 벗었는데 힐들이 좀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발이나 또는 뭐 이마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찌를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염려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너무 디테일하죠. 너무 대단해요. 아니 지금 이게 비상 착륙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기장이 충격 분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움직여주세요. 짐 같은 거 절대 꺼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짐도 꺼내지 말라는 말도 뭐 절대 꺼내시면 안 됩니다. 존칭 써가면서 쉬운 단어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꺼내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존칭을 쓰면서 지금 안내를 잘하고 있습니다. 되게 놀랍습니다. 예, 그러면서 승무원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이 승무원 목소리가 굉장히 이거 이제 방송에서 안 나와서 그런 건데 이 방송이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보여주진 않았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들어보세요. 충격 방지 자세 생각하고 계세요. 자, 충격 방지 자세 생각하고 계세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자, 여승무원인데 충격 방지 자세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목소리를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다시 한 번만. 충격 방지 자세 생각하고 계세요. 자, 지금 이게 이 액센트가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아니 이 액센트가 무슨 위급한 상황에서 굉장히 겁에 질린 어떤 그런 목소리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 와중에도 존대를 써가면서 상냥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놀라웠어요. 사실 이 상황은 울부짖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다시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들어보세요. 많이 좋게 충격 방지 자세 생각하고 계세요. 네, 들으셨어요? 굉장히 목소리 자체는 승무원 목소리라는 느낌이 바로 들죠? 저는 이 목소리 듣고 너무 놀랐어요. 과연 저런 목소리가 과연 나올까요? 겁에 질린 채 저런 목소리를 전혀 어떤 감정의 두려움이 없는 상태의 목소리를 저렇게 낼 수 있을까요? 전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승무원이 마지막에 잘못한 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잘한 거를 갖고 얘기하는데 잘못한 점이나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더 들려드리고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더 들어보시죠. 자, 여기서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승무원 목소리 하며 등등등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승무원이 마지막에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했나봐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는 승객들의 어떤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자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치 진짜 승무원은 뭔가 아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 기장한테 뭔가 얘기를 전해들어서 그래서 기도라는 말을 했을 때 뭔가 절망 같은 느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는 느낌, 그 공포를 더한 느낌, 그 다음에 더 불안하게 한 그런 멘트였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기장의 승객들을 위하는 마음과 또 탑승객들을 비상사태에서 안심시켜가면서 적절하게 쓸데없는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고 안전하게 디테일하게 쉬운 말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안전, 예를 들어서 뭐 비상 착륙 시에 해야 될 행동들을 아주 차분하게 안내했습니다. 저는 놀랍습니다. 저 기장이. 굉장히 놀라워요. 뭐 사실은 되게 위급한 상황이면은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알리는 사인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승무원이 저런 상황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꼿꼿하게 서 있으면서 승객들 전부 다 하나하나 아래부터 뭐 얼굴까지 다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승무원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꼿꼿하게 서서, 왜냐면 그때 비행기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막 위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이렇게 움직였을 테니까 승무원이 그 상황에서 뭐가 떨어져서 뭐 이마에 맞을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꼿꼿하게 서서 중간에서 많은 승객들을 일일이 전부 다 아이 컨택 하면서 승객들의 상태를 살핀다는 자체가 위대해 보였습니다. 저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은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교육을 받으면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승무원을 준비하는 승준생 여러분들, 승무원의 본질입니다. 이 영상은 승무원의 본질이고 이 기장은 기장의 본질입니다. 본질이고 그 다음에 탑승객들은 탑승객들의 본질입니다. 즉 기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고요. 승무원이 하라는 대로 지시대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비록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던 40분이었지만 전부 다 살아났다는 거죠. 너무나 좋은 영상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제주항공 왜 그러나, 제주항공 정비 제대로 하나 이러면서 이제 질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사히 돌아왔을 때 박수치고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뭐 이러면서 좋아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일부 승객들은 제주항공 이유가 뭐냐 밝혀라 하면서 따졌나 봐요. 이유가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단지 뭐예요? 단지 늘 기상 악화로 인하여 미국 같은 데서는 비행기가 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늘 랜딩을 하거나 또는 뭐 이륙할 때 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말 날씨 좋잖아요. 웬만해서 뭐 비행기 사고 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거죠. 이럴 때는 그냥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건데,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가슴을 쓸어내렸던 어떤 40분의 공포를 느꼈던 탑승객들은 너가 그 상황이 돼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탑승객을 배제한 뭐 여러 가지 보상은 뭐 해줬다고 하는데 그래도 탑승객들의 그 공포의 경험, 죽음을 어떤 맞닥뜨리는 그 공포는 일생일대 잊지 못할 공포의 체험이거든요.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는 승준생들을 위한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 승준생들에게만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승무원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 영상이거든요. 여러 번 보고요. 임원 면접 가잖아요. 제주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면접 보러 가면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승무원의 본질이구나. 매일매일 이쁘게 치장하고, 치장이라는 말이 좀 촌스럽나요 여러분들? 너무 올드한 표현인가요? 이쁘게 꾸미고 그 다음에 뭐 몸매 관리하고 그 다음에 화장하고 또 메이크업이죠 하고 뭐 승객들에게 음료수나 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승무원의
어떤 본질,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저번 기수에 합격한 친구의 얘기, 제가 물론 전해준 얘기였지만 이걸 보고 여러분들 면접 준비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승무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100% 중에 1%의 가망성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일들이 그 1%를 위하여 99%를 감내해내야 되는 것이 승무원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1%가 죽음과도 맞닥뜨릴 수 있는 공포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 1%의 승무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기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거거든요. 정말 하염없이 미약한 존재죠, 인간이. 그때 승무원의 본질인데 99%의 어떤 뭐라 그러나 그냥 그저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의 승무원에서 1%의 우리들의 목숨을 어쩌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인 승무원, 그 1%의 가망성을 위해서 99%를 감내해내는 것이 바로 승무원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멋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말이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20대 초반, 중반. 근데 이런 어려운 말을 잘 이해해서 유현정 오픽 수업에 열심히 반복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정신무장하고 가서 최종 붙은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말이 물론 여러분들이 뒤돌리기 하면 볼 수는 있겠지만 저야 뭐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직접 뒤돌릴 수는 없으니까. 자, 승무원이라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승무원의 본질, 승무원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탑승객들은 승무원의 위상을 어떻게 높게 봐줄까요?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티웨이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그런데 이번에 제주항공 회항 사건을 통해서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 저는 이 기장님을 상을 주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로 승객들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잘 보살피면서 방송을 통해서 안전하게 비상 착륙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 잡아줬습니다. 제주항공의 어떤 이런 안전에 관련된 교육 그런 것들을 제가 간접 경험할 수 있었었는데 제주항공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비록 비행기 자체가 뭐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는 정비 불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비상 착륙을 했었겠지만 정비나 이런 것 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뭐 사실은 기장분들이 정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고유의 업무의 능력만 놓고 능력치를 판단한다면 기장님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주항공 기장님 방송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진 승객들을 오버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해가면서 존대를 해가면서 침착한 목소리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고 안전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기장님의 그 방송 아주 적절했습니다. 저는 상을 주고 싶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승무원은 이런 와중에서도 비행기가 위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아래로 확 내려가고 롤러코스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드라이브 아시잖아요, 롯데 월드에. 그런 상황에서도 양쪽에 비행기 좌석을 잡으면서 끝까지 중앙에서 꼿꼿하게 서 있었던 20대 중반의 여승무원 모습을 보면서 아, 저들이 위대하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뭐 제주항공 임원 면접이나 아시아나항공 임원 면접에서 자, 아까 제가 슬쩍 말씀드렸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승무원이란 직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무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은 일단은 비상, 예를 들어서 비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을 모시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99%가 안전하게 운항이 될 거고요.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비상 탈출이나 또는 비상 어떤 착륙 시에 단 1%의 가능성을 있다고 볼 때 99%의 어떤 뭐라 그러나 편견, 승무원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목숨과는 관계없어.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어? 그냥 뭐 기내식이나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승객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너희들 두고 봐. 그 1%가 만약에 온다면 너희들의 어떤 안전은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런 기회가 오겠지라고 하면서 99%를 감내해내는 겁니다. 단 1%의
그 가망성을 위하여. 그 1%의 가망성은 뭐예요? 승객들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는 거죠. 그럼 위급한 상황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가는 게 승무원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승무원에 대한 인식이 가끔은 어떤 비상사태에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날씨도 좋고 사계절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라 그러나 뭐 미국에 비해서는 다양한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가 많지 않아서인 것 같은데, 막상 정비라든지 또는 늘 있을 수 있는 이런 사고들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훈련된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그 순간 1%가 온다면 99%의 어떤 오해, 잘못된 인식, 그 다음에 무시,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번에 제주항공, 이번에 회항사건 영상을 보고 제가 느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99%의 부당한 대우 또는 불친절한 어떤 대우, 승객들이 승무원을 대하는 자세, 이러한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본질은 단 1%의 그 가망성이 되었을 때 저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위하여 저는 매회 비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이번에 이제 바로 전기수에서 붙은 승현이라는 친구인데, 요즘 SNS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제가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제가 나이가 23살밖에 안 돼요. 이 친구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합격한 비결이죠. 적어도 인생에 100세 인생 아니냐, 100세 인생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인간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래도 이를 뭐 사람을 한번 구하거나 또는 사람을 위하여 한번 희생할 수 있거나 또는 사람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바로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그대로 어필해서 합격했습니다. 맞습니다. 100세 인생에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런 직업이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게 승무원의 본질입니다. 면접관들도 어느 누구보다 승무원이 탑승객들에게 일단은 기내식 메뉴만 전달하는 존재가 아닌,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존재가 아닌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 영상이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돌려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